친절한 상담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나요? 날씨도 더운데 전약 호강의 장세로 종목들로 머리 좀 식히셨나요? 대구 지역이 낮 최고 35도까지 올라오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스크가 필수인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도 많이들 더우셨을 텐데 오늘부터 가볍고 착용이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도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도 더위를 최대한 피하시면서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매매하시면서 열받지는 마시고요. 마음 편한 시원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금요일 시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전약 호강의 시장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이 마지막 날까지 강하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힘을 강하게 받은 건 특히 의약, 항공이었습니다. 먼저 항공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키워드는 키 맞추기였는데요. 다들 한 번씩 쏘아 올리는 장세였습니다. 항공주는 그런데 꿈쩍 않고 있다가 심지어 미국의 다우 시장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급등 양상이었는데 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다양한 호재로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가 항공을 폐쇄해서 급락했지만 주요국들이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상승 분위기에 편승했습니다. 페노션은 5.47% 상승, 아시아나항공은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4.8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한항공은 항공주 업황 호조와 함께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경영 개선 자구안으로 1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했고 오늘 권리락 효과를 봤습니다. 대한항공은 7.58% 상승, 대한항공 우선주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명성 T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가 그린 뉴딜과 엮이면서 강세를 띄었는데요. 명성 TNS도 오늘 호재를 받았습니다. 2차 전지 업종도 좋은 데다가 어제 공시를 통해서 국책과제 연구기관 선정 소식으로 강세를 띄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4.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희 전문가와 함께 명성 T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일 상승 중인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유효성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자마자 이틀째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인 셀트리온은 오늘도 3.85% 상승하면서 종가는 25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 볼까요? 오전장에서는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장 후반 힘이 약해졌습니다. 기존의 원격 진료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어제 처음으로 비대면 의료제 도입을 찬성하면서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비트컴퓨터 상승하고 유비케어도 강세였는데 케어랩스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오늘 1.91%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케어랩스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와 명성 T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인 명성 TNS가 올랐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명성 TNS는 장 후반 들어서 좀 빠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지난번 상승에
그래서 이제 묶여있던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빠져나온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국제과제 선정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약 19%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장 후반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랑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친환경 정책, 즉 이 전기차 이슈 덕분에 이 배터리 업체라든지 2차 전지 업종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즉 그린 뉴딜 정책에 지금 2차 전지가 거론이 되면서 이제 정책 수혜까지 받으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초반 갭상승 이후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과거 사실 제가 추천드렸었던 당시의 가격대, 그 가격대에서 이제 약간의 밀림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과거의 고점대 영역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단순하게 묶여있던 투자자들, 즉 과거에 급등이 나온 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묶여있던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가 올려주자 빠져나오는 물량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호재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 자체가 아주 발전 산업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쭉 물량 소화만 마치게 된다면 전 고점 3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밀려 내려왔을 때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약간의 물량 소화 기간만 기다리시면 더 높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수익 볼 수 있다고 명성 티넷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대충이라도 혹시 이 운용 기간은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2차 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대부분 좀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 뭐 일진머티리얼즈 뭐 대표적인 종목들 모두 다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뭐 얼마 걸리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성 TN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어랩스 알아볼게요. 최병진 전문가, 케어랩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이 비대면 의료 관련주에서 케어랩스는 이 특징주 뉴스에 크게 나온 것 치고 좀 시세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오늘 슈팅이 나오기에는 약간은 빈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이제 도입을 찬성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초에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 찬성만 했을 뿐이지 지금 도입이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지금 화상 기술 이 부분을 고려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바이오하케드를 봤을 때에도 화상 미팅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비대면 의료 시스템 관련한 부분 지금 국내적으로도 관심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케어랩스는 비대면 관련한 이슈 그리고 굿닥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나라 1위를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이 유효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굿닥터라는 플랫폼 이게 시장에 관심이 높게 받으면서 6만 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관련한 흐름 그리고 산업 자체가 크게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었지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큰 틀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비대면 관련한 부분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는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끌고 간다고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 부근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오면서 그 아래 가격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중장기로 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설명 주셨습니다. 근데 21,000원이란 가격대가 그럼 전고점 가격대인가요? 네, 이게 전고점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존재해왔던
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에는 과거에 좀 물량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꼭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올라가야지만 그 이상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료상으로 봤을 때 단발성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단의 투기성 물량들 충분히 빼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상단에 존재하는 매물대 가볍게 하면서 도입이라는 비대면 의료 시스템 도입이라는 관련한 이슈가 이제 확정되었을 때 21,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케어랩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금요일장도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시장이 남았죠. 다음 주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적어서 주시면 저희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상담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풀어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마저도 네.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종목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빠졌어요. 아, 정말요? 어떤 네. 종목 갖고 계세요? JVM이요. JVM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500원에 38,500원에 15%예요. 비중은 15% 갖고 계세요. 네, 네. 38,500원.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주 되셨을까요? 며칠 한 3, 4 며칠 된 것 같은데요. 며칠 되셨어요? 최근에 네. 매수하셨고요. 네. 정말 오늘도 1.54%라는 낙폭이 있었네요. 네.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글쎄요, TV 시청에다가 네. 전문가님이 이거 추천해서 한번 들어간 건데. 아, 전문가 추천주군요. 네, 네. 그런데 최근 막 아주 크게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이 상승이 나와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JVM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지 저희 김민재 전문가가 종목 상담 잘 해주시거든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도와주세요, JVM.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매수가 봤을 때 38,5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비중이 15%신데요. 네.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손실권으로 바뀌셨어요. 근데 네. 차트 보면서 이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좀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 이슈 직전 가격대가 바로 27,500원 가격대에서 꾸준히 바닥을 잡고 기다리던 종목이었었는데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급하게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27,5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 뒤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를 멈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지금 4만 원대와 33,000원대를 그어드렸어요. 지금 이 4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건 좀 지워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돌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위해서 가장 꼭 돌파가 되어야 되는 가격대가 이 4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4만 원대를 보시면 이 종목이 꾸준히 고점대를 형성했었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렸었던 가격대가 바로 4만 원대이고요. 이 4만 원대가 올라갔다가도 바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도 다시 4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도 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적인 주요 고점대, 즉 저항 라인이 가장 강한 부분은 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종목이 33,000원 가격대만 잘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 4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자꾸 조금씩 흘러 내려오더라도 일단 33,000원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강한 지지 라인, 위로 4만 원대는 강한 저항 라인이지만 이 아래로 33,000원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꾸준히 강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받쳐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서 크게 수익 낸다라는 관점보다는 위로 지금 상단에 4만 원대의 강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는 전략, 즉 33,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려줬을 때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이하에서는 반드시 손실 없이 나오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4만 원 그러면요. 이하에서는 손실 없이 나오는 전략으로 설명을 주셨어요. 네네네. 손실 많이 보지 마시고요. 꼭 트레이딩 네. 잘 하셔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좀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네. 혹시 그러면 저기 물타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요. 추가 매수가 궁금하세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격대 자체가 지금 현재 손실폭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지금 비중이 네. 어쨌든 15%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비중을 굳이 많이 담아두면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33,000원대에선 지지받고 무조건 반등이 나올 텐데 여기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수익을 보겠다라는 욕심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000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매수가 위치는 이미 고점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올라간 종목에는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안전하게 33,000원대에서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전략을 진행을 하세요. 이미 너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네.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4만 네. 원까지 올라가면은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꼭 성공 네.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함 들어가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문자가 참 많이 왔는데요. 이 중에서는 서린바이오가 눈에 띕니다. 14,780원에 비중은 5%고요. 홀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7187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서린바이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손실이 많이 크십니다. 오늘 종가는 1,900원입니다. 오늘만 하면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최근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최병진 전문가, 서린바이오는 홀딩이 가능한 종목인가요? 네, 이 종목은 여러 가지 테마가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그 당시에 강세 흐름을 보였을 시 혈장 치료제 관련한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순환매성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소독제 관련한 이슈, 그리고 마스크주,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 그중에서도 이제 백신 개발주들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제 이후에는 혈장 관련주들이 마지막 슈팅 구간을 나타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소 아쉽게도 코로나 관련한 이슈, 그리고 확진자 수가 좀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 심리, 그리고 테마가 약간은 둔화되면서 이제 종목이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로 봤을 때에는 혈액에서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는 지금 바이오 맵스 칩을 개발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를 봤을 때 손소독제나 진단키트 관련한 이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약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도 어떠한 이슈로 올릴지 고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혈장 관련한 방향성을 봤을 때에는 지금 완치자의 혈액이 예상보다 좀 더디게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래는 6월에서 7월 중에 임상 관련한 부분이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혈장 관련한 이슈를 브리핑한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7월 달에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임상을 진행하겠다. 이에 따라서 혈장 치료제들 충분히 고수익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처음에는 손소독제 관련주로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혈장 관련한 부분으로 마지막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이슈 그리고 관련 테마가 약간은 둔화세를 보이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5%이시라고 하면은 지금 1,500원 부근이나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7월 달에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13,000원 부근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장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15,000원에서 최대는 17,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린 바이오대에서 풀어드렸는데요. 1,500원 이하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13,000원을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다음 주에 매수해볼 종목 힌트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반도체 전공정 OLED 폴더블 수혜라고 합니다. 드디어 김민재 전문가가 OLED를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폴더블폰 관련주 들썩이고 있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이 종목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4글자 종목입니다. 의류 자파 나에게 맡겨라고 하는데 의류주가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요. 추세가 좋은 의류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함께 생각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4글자 종목입니다. 비염 걸린 리더라고 합니다. 요즘 맛들린 재밌는 힌트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코가 막힌 비염 걸린 리더가 힌트네요. 어떤 숨은 의미가 있는지 맞춰보세요. 네, 힌트를 받고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OLED 폴더블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OLED 전문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이제 OLED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삼성과 LG에서 QLED, OLED 맞고서 취하를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OLED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이요? 네. 역시 OLED 전문가? 네. 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추천을 굳이 OLED 안 드리고 있는 이유는 네. 본격적으로 좀 시세 분출이 나올 타이밍에 맞춰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굳이 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OLED 종목들은 이미 다 추천을 사실 드려서 재추천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시장에서 안전하게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OLED 추천했던 종목들 지금부터 그냥 저가에서 담아두시면 알아서 올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좀 기간 대비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빠른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직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큰 돈 투자해서 미리 저가에 담아두겠다 하시면 OLED 지금 담아두시면 큰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큰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은 큰 돈으로 좀 중장기 투자를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OLED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네. 힌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OLED 쪽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뭐 전공정 장비라든지 아니면 폴더블 쪽 이슈도 있기 때문에 OLED뿐만 아니라 이 현재 나머지 두 가지 호재가 지금 바로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위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봤고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완전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을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글자 종목이고요. 비염 걸린 리더라고 합니다. 비염 걸린 리더, 어떤 뜻일까요? 최병진 전문가 어떤 뜻인가요? 예, 보통은 비염이 걸리면 이제 코가 네. 자주 막히게 그쵸, 되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풀다 보면은 코를 푼다고요? 예, 그 관련한 부분을 잘 엮어 본다고 하면은 네. 종목명이 딱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비염에 걸려서 코를 풀게 되면은 약간은 이제 뻥 뚫린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 기업의 본연의 사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실물 경기 둔화에 따라서 관련한 이슈를 좀 눈여겨 본다고 하면은 실적 모멘텀 또한 겸비되어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은 기업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섹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죠. 섹터를 말하게 되면은 좀 너무 티나나요? 쉽게 알게 되시기 아.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어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한 이슈를 이용할 때에도 지금 이 종목이 상장사 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방어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슈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 호재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겹호재 종목이다. 그만큼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겹호재 종목, 그 호재 중에 혹시 요즘 유행하는 테마가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어제 네. 같기만 네. 하더라도 지금 관련한 섹터나 관련한 테마가 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등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테마에서 선발대 형식으로 테마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엔 큰 틀의 섹터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순환매성 구조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이 큰 틀에서 세부 섹터로 나눠졌을 때 세부 섹터 중에 하나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를 조금 더 캐내봤고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또 MTN 유튜브 꼭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체크해 주시고요. 또 가격 전략 링크 보신 뒤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 방법과 또 힌트를 알려드렸고요. 다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님 팬분이 목소리가 너무 있어주셔서 정말 좋으신데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요? 오. 네, 11,500원에 30% 있습니다. 11,500원의 비중은 30%세요? 네. 아이고,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네. 혹시 3일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그 웹툰하는 회사인데. 네, 맞아요. 그 모바일 게임이 새로 됐고, 또 동남아의 13개국에 이거 계약을 했다고 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요. 맞아요. 호재가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딱 매수하고 나서 갑자기 어제 오늘은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아이고 네. 최고점이 11,600원이라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만화 좋아하세요? 어릴 때 많이 좋아했죠. 아, 어릴 때만. 알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저희가 잘 상담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최명진 전문가 미스터 블루 지금 좀 고점에 사셨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이 지금-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이고. 그래도 제가 그만큼 이제 솔루션을 한번 좋게 제공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 우선은 이제 매수하신 단가를 보면은 약간은 아쉬웠어요. 혹시 차트 보실 줄 아시나요? 네, 대충 조금요. 대충 계속 보실 줄 공부하고 아세요? 있어요. 네, 그러시면 이거 차트를 보실 경우에 네. 매수하셨던 단가가 예전에 이제 에오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네. 그때 올라왔던 고점과 약간은 겹쳐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과거에 이제 이 가격대로 처음에 이제 이 가격대로 왔었을 때 이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이슈가 이제 에오스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고 이 네. 게임이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 네. 때문에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에오스라는 게임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출을 보면은 10위권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관련한 이슈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라인에 네. 지금 라인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 시장을 출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출시 기대감으로만으로도 올리기는 약간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재료 가치나 이제 재료 크기를 보면은. 네. 예,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약간은 중기적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이상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본업인 웹툰 관련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언택트 관련한 이슈로 엮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게 첫 번째 이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본업 또한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오스가 동남아 시장의 진출을 확정시하고 이제 사전 예약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아, 네. 과거에 이제 11,5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에도 사전 예약 숫자 수가 중요하거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이제 이 가격대 이 종목이 약간의 좀 조정 구간을 줄 거예요. 왜냐면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경우에는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9,500원 부근이나 이하로 내려왔을 때 네. 혹시 여유 자금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천천히 비중은 이제 30%이시니까 네. 30%를 1대1 비중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부담이 돼요, 약간은. 그러니까 네. 10%씩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추매하라고요? 네, 추가 매수를 네. 진행하시고 네. 제가 봤을 때 한 7월에서 한 8월 정도까지 보시면은 네. 충분히 이제 평단가가 내려왔으니까 수익 전환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네. 평단가가 낮아진 부분에 있어서 또 비중도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 기준으로 300만 원 들어갔던 게 이제 500만 원, 600만 원으로 들어갈 경우
오히려 네. 수익 금액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관련 이슈를 네. 이용하면은. 네. 그러면 손실도 적어지고 오히려 수익 전환되면 수익이 커지니까 그런 전략을 해주시고 대신에 네. 평단가를 낮출 경우에는 비중이 크니까 하이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만약에 평단가 낮추고 나면은 한 11,000원 이하까지도 낮추실 수가 있는데 11,000원 부근으로 올라올 때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주시는 거. 부근이나 아, 이상 네. 왔을 때는 꼭 축소를 해 주셔야 돼요. 비중 네, 높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서 계좌 안정성에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새로운 섹터나 테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약간 분산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시청자님 정말 네. 자세하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주식 꿀팁도 챙겨주셨는데요. 나중에 꼭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또 궁금한 점 고맙습니다.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좀 눈에 띕니다. 이 중에서는 셀리버리 일단 풀어볼게요. 9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9921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셀리버리 오늘 종가 상황 볼까요? 오늘은 9만 원에 좀 종가를 형성했고 2.74%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손실 중 계십니다. 김민지 전문가 셀리버리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이분도 조금 버티시면은 셀리버리 수익 전환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수익 전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지금 94,000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94,000원대 가격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종목의 거의 최고점, 항상 고점대를 맞고 떨어졌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 10만 원대가 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94,000원 자체가 거의 고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자체가 수급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려가게 되면 밑에서 꾸준히 좀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최근에 지난번 방송, 엊그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드릴 때 상담을 할 때 이 6월 3일 날 이렇게 고점대까지 긴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에도 상담을 드릴 때 제가 셀트리온 종목 자체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아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6월 3일 날 이렇게 밀려 내려왔지만 다음 날과 다음 날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지만 버텨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6월 3일에 셀트리온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4일부터 셀트리온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셀트리온이라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추세적으로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계속 꾸준히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요청하셨던 이 셀리버리 마찬가지도 잠시만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밑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종 흐름대로 갑니다. 업종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같이 빠지고 오르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고점을 지금 갱신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고점, 즉 9만 원대, 98,000원 거의 최고점에 해당하지만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지금은 손실 중이시지만요.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을 오늘 또 리뷰를 해주실까요? 어떤 종목인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제약, 필옵틱스, 셀트리온 제약, 잉크로스. 오늘은 또 고려제약이 또 눈에 띄네요.
어떠한가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인크로스 눈에 띕니다.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재미도 있지만 수익률이 이렇게 좋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인크로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또 해주시려고. 크로스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크로스 해주실 건가요? 이 종목 지금 5월 28일에 추천을 주셨는데요. 지금 13%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5월 28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종목은 어떤 각인가요? 네, 이 종목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버틸 네. 각이다라고 버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인가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 이후로 바로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뭐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을 챙기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항상 목표가는 10% 구간으로 그냥 잘라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전 고점대 물량이 돌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당시에 고점대 영역을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올려준 뒤에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직전 때 고점이 전에도 고점대였었는데 이 부분 물량 소화가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SK텔레콤의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분히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유튜브 쪽 광고에서도 계속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 성장 산업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전고점을 갱신하고 이 사상 최고가 이 종목의 사상 최고가 역시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고가가 바로 33,350원인데 지금 이 가격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종목인 만큼 제가 에이스를 통해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기록하기도 했고 추세도 정말 좋은데요.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새로운 강한 호재가 나와야지 좀 추세가 돌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고점에서 공방 중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사실 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뉴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디지털 뉴딜 쪽 보시면 데이터라든지 뭐 빅데이터 관련된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뭐 빅데이터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리고 데이터 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충분히 이 디지털 뉴딜에 묶여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도 최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최고점 무조건 돌파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신데요. 자, 어떤 종목 인크로스 13%에 66%를 또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PSK, 에코프로, 안트로젠, 메디아나, 2차 전지 관련주도 보이고요. 또 메디아나도 보이고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를 해주실 건가요? PS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SK도 또 그때 힌트가 생각나네요. PSK 반도체 전공용 회사인데요. 5월 29일에 추천 주시고 9.52% 역시나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각인가요? 버틸 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잘 PSK 조금 더 가보자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기업 자체를 설명드렸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글로벌 PR 스트리프 분야를 봤을 때에는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맞물려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춰 볼 때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관련한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장비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이슈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그룹에서 지금 평택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업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전 고점까지도 돌파하기를 고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뭐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더욱더 껑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회사 자체는 정말 탄탄하고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요. 수급 상황을 보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수급상을 한번 봤을 때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그래도 흐름을 보여주는데 기관은 연일 지금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고 한다면 지금 매도 주체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투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타 성향이 좀 강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투신 같은 경우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2200선까지도 지금 다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간대가 오히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약간의 횡보 구간이 왔을 때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중하순에 대기되어 있는 만큼 실적 관련주들이 오히려 수급을 이끌면서 신고가 경신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PSK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잉크로스,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시너지 기대에 추가 상승 유효라고 설명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PSK 상단 매물대 돌파, 주가 제자리 찾아가는 중이라고 설명 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티릴까? 8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공략해볼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OLED 폴더블 수혜. 요즘 폴더블 참 추세가 좋은데요. 어떤 종목이었나요, 김민재 전문가? 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I라는 종목이고요. STI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OLED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이 상승이 난다면 OLED보다는 폴더블 쪽이라든지 사실 전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이 ST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전공정에서 좀 이름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CCS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서 이제 약품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이제 약품을 좀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모멘텀은 이 디스플레이 쪽, 즉 이 잉크젯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만 했을 때에도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데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도 새로운 이 잉크젯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매출이 잡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주가 상승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잉크젯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7층을 겹겹이 쌓게 되는데 이 마지막 층을 쌓을 때 이 잉크젯 장비가 도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매출 비중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2020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13억 그리고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5% 정도 상승을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는 약간은 낮춰질 수 있는 부분 즉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은 실적이 낮춰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2020년 신규 수주액 그 이상부터가 이제 최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 즉 OLED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잡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매출이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2월 수주 잔고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500원 가격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STI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19,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잠시만요.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19,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5,500원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항상 간단하게 10%씩 끊어 안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왔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손절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 좋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와주면 비중을 크게 늘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19,500원 도달 시에는 그대로 항상 홀딩. 이 종목은 제가 단순하게 10% 이상 그 이상의 목표가를 보고 가져온 종목이고 그냥 단순하게 10%를 19,500원 잡아드린 거는 그냥 일단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일단 보셔라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0원 도달할 때도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 외국인 쪽에서 기관 쪽에서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결국 주가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결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수급 교체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을 보셨을 때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한번 동반한 다음에 주가를 내려주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동반한 다음에 자꾸 주가 내려주면서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같이 상승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안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바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STI였습니다.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5,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볼게요. 의류 자파 나에게 맡겨라고 하고 네 글자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병진 전문가 기존의 힌트가 있었는데 작가님이 교체해 주셨다고요? 어떤 네, 힌트가 또 있었죠? 기존의 힌트를 말씀드리자면 네. 코 특집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코 특집이요? 네네, 네. 패션이 좋은 코 관련한 패션이 이제 좋은 코요? 그 힌트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저도 이제 방송하다가 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수위를 완화해서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언더웨어 사업에서 지금 패션 자파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뭐 신발이나 선글라스, 의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캐리어나 이런 각종 생활 자파들을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침구류 등을 취급을 하고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립스틱 등지를 이제 취급을 하면서 지금 매출이 점차적으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실적 가치주들 한번 유심히 볼 타이밍에서 한번 지금 시점에서 꾸준히 모아간다고 하면은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런칭을 했는데 그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의 이제 라인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아디다스 스포츠나 이제 나이키 관련한 부분 그리고 나이키도 이제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선글라스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여름 계절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에도 1분기 실적을 봤을 경우에 지금 코로나19로 집콕 쪽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2분기, 3분기부터는 지금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제 내려온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 또한 지금 그전에는 둔화가 되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더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실적 폭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월 30일 날 자회사가 이제 합병을 마무리되게 됩니다. 작년 실적을 봤을 때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고 났을 때 영업이익이 160억 원 정도가 측정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이 기업의 가치 또한 폭증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에 맞게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작년에 실적 가치주로 해서 이제 8,600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가 마지막 매집 구간이 되고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실적 우량주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의 고점 부근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7,800원 부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 모아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4,8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 코엘 패션이었습니다.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를 알아볼게요. 네 글자 종목이고요. 비염 걸린 리더라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 이 부분은 또 작가님이 살려주셨는데요. 비염 걸린 리더, 그때 뭐 코를 푸네 마네 좀 알려주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코를 풀면 네. 리더 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기업의 위험했어요. 네, 이 기업의 이제 본연의 회사의 목적을 보면은 지금 석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금융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매출 구조를 봤을 때는 1대1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부업 기준에서도 대출 채권에서 국내 3위를 기록하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실물 경기가 둔화되면서 대부업 쪽에 이제 호황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올해 2분기를 넘어서서 3분기, 4분기가 될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면 올해 실적을 예상치를 본다고 하면은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 600억 원을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금융업종 중에서도 우량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주입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지금 일본 수출 규제 3개의 품목 이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융 제재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한 이슈 금융 제재가 이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기업의 대장주로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는 재밌어 보이지만 종목은 탄탄해 보입니다. 이 종목은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TN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